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의 성장세는 초중고 학력, 인구 비중에서도 확인됩니다. 2018년 기준 도내 8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22만 3,423명이었고 이 중 완주군은 1,700명으로 전체 대비 4.7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2022년에는 0.24%가 증가한 5.03%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시 후 활력을 엿볼 수 있는 초중고 학력 인구 규모와 비중을 봤을 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도내 5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주군의 시 승격은 인구수 15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완주군은 약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페널티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 초과 사례에 대한 현 정부 지자체 규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의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이 제안한 시 승격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이런 요건을 감안해서 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시 브랜드 정립에 따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산업발전, 교통망 확충에 따른 기간산업 발달 유도,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유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의 시승격 특례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마산천 일원의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천 주변의 완주군 이선면, 전주시 남정동 등은 집중호우로 인해 만경강과 마산천 수위가 오를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산천 일원의 침수 피해 원인은 집중호우로 만경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마산천 하류에 위치한 배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배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마산천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마산천의 상승 침수 예방을 위해선 현재 5대에 불과한 마산 배수 펌프장의 펌프를 2배가량 증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마산천 기본계획에서는 마산 배수 펌프장의 증설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검토한 마산 배수 펌프장의 용량 증대 방안은 폐기되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던데 이렇게 마산 배수 펌프장 증설 대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바뀐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호우로 인해 마산천이 위험 수위에 이를 때마다 하류 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주민들은 임시 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호우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천의 유수지 용량이 극한호우 시에도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극한호우까지 대비해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배수문 확장과 별개로 마산천과 마산 배수 펌프장 사이에 설치된 수문과 마산 배수 펌프장의 펌프도 증설해 극한호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 일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보면 배수문 증설은 2023년 10월에 시작해 2026년 12월에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배수문을 증설할 때까지 침수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배수문 증설 때까지 전북자치도 차원의 침수 방지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천 하천 및 배수시설 관한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완주군, 김제시 등으로 다양하며 전북지방환경청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관부서 역시
물관리 통합과 농업정책과 자연재난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산천후 통합적인 배수대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 자치도가 중심을 잡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에게 월 100만 원, 보유단체의 경우는 보유자 유무에 따라 각각 8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반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전승활동 지원금이 보유자 150만 원, 보유단체는 보유자가 있는 경우 360만 원과 없을 경우 5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없는 단체 종목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차이는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을 놓고 보면 마치 도지정 문화재는 보존 및 계승 가치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이가 과도합니다. 또한 굳이 국가지정과 비교하지 않아도 고작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단체 종목의 온전한 전승활동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승활동을 이어가는데 한 명이 이어가는 개인 종목과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 종목은 물론 물적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 금액 지급을 고수한다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개 발표 행사에 대한 지원액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현행 공개 발표 행사 지원금은 개인 종목이 250만 원, 단체 종목은 340만 원입니다. 농악을 예로 들면 공개 발표 행사 한 번 할 때 3, 40명이 모이게 됩니다. 발표 행사 이전부터 모여서 합을 맞추며 연습해야 하고 행사일에 입을 의상 세탁도 해야 하며 현수막이나 팜플렛 등 홍보물 인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40만 원 가지고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년 전 도내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했다며 자원화와 산업화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생색내는 데에만 급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상향 조정과 차등 지원을 검토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단체 종목의 경우 개인 종목과의 차등 지원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개 발표 행사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발표 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서 단체 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 최소한 단체 종목만이라도 형식적인 공개 발표 행사 방식이 아닌 해당 무형문화재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10분 반영된 무대를 마련해 주고 이를 전북자치도가 일괄 지원해주는 통합 행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발표 행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특례에 대해서 서거석 교육과 함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공생과 번영의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과 인류, 공생과 번영의 미래교육 메카 조성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이나 인류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모호함과 추상성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점은 부실한 교육특례 발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특례 발굴 추진안도 구성했지만 추진 계획은 사실상 단위사업 조서를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추진단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본청, 각 부서와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로부터 특례를 취합해서 걸러낸 것이 전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 특례 발굴 비전을 특례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구상하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본청 부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례를 취합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운영 계획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과제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특례 발굴과 특별 자치도 교육청 운영 후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이 실제 문건대로 활동했다면 어떻게든 활동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추진단과 TF 활동은 그냥 특례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추진단과 TF가 문건상으로만 밀도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상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명이 가능하시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빙 자료에 기초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감님이 교육 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몇 번의 회의를 주재하셨으며 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증빙 자료에 기초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치밀하지 못하니 결과도 좋을 수 없습니다. 4개의 개별 특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나왔고 교육청이 해당 4개 특례를 발굴 및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개의 특례를 설명하는 자료만 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별 특례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4개의 개별 특례별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추진단도 TF팀도 그럴듯한 운영 계획은 문서상 그동안 존재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담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 특례 발굴은 누가 총괄했다는 것입니다. 전담부를 운영하려는